옛날 세상이 차가운 어둠에 잠식되던 시절이 있었다. 만물의 신 엘더스가 창조한 세상은 한때 평화로웠으나 인간들의 탐욕과 배신이 만연하면서 엘더스의 빛은 점점 사그라들었다. 그 빈자리를 틈타 어둠의 신 나크투스가 세상에 강림했다. 나크투스는 인간의 절망과 두려움을 먹으며 힘을 키웠고 오래전 신들의 전쟁에서 봉인되었던 고룡 카라두르를 깨웠다. 카라두르는 거대한 그림자와도 같았고 그의 숨결은 모든 생명을 검은 재로 만들었다. 왕국은 불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쳤다. 희망은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작은 불씨는 남아 있었다. 벨라모르 왕국의 폐허가 된 마을 브레이에는 대장장이의 아들 레온이 살고 있었다. 레온은 특별한 힘도 대단한 무기도 없었지만 꺼지지 않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굶주린 난민들이 마을에 찾아왔다. 사람들은 우리도 살아남기 벅차며 그들을 쫓아냈지만 레온은 홀로 남아 그들에게 빵과 물을 건넸다. 이 세상은 이미 망했어. 왜 굳이 나누는 거지? 난민 중 한 사람이 물었을 때 레온은 차가운 눈동자로 대답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빛을 지켜야 해. 레온의 작은 친절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다. 그들은 그를 미친 자라 불렀지만 굶주린 아이들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한때 왕국의 정의로운 기사였던 칼릭은 다르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의 칼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갑옷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폐허 속을 떠돌다 약탈자들에게 맞서는 레온을 보았다. 레온은 작은 검을 들고도 사람들을 지키려 했고 그 모습은 칼릭의 잊혀진 양심을 흔들었다. 칼릭은 자신의 녹슨 방패를 들고 약탈자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비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정의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싸울 상대를 찾았군. 레온과 칼릭은 가뭄에 시달리는 마을 윈드레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미라나라는 소녀가 마녀로 몰려 화형에 처해지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주를 내렸어. 그녀 때문에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소리쳤고 그녀의 주위에는 이미 나무더미가 쌓여 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마치 기도와도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 속삭임에 죽어가던 나무가 작은 싹을 틔웠다. 레온은 미라나를 구했고 그녀의 마법은 마을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려워했다. 미라나는 그날 밤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 그녀는 레온의 곁에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레온의 무리는 폐허가 된 도시 그림폴에서 붉은 송곳니 도적단을 마주했다. 그들의 리더 토르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짓밟았다. 하지만 레온은 그의 눈 속에 숨겨진 슬픔을 보았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후 토르그는 자신이 남은 깁은 약탈뿐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빼앗을 뿐이다. 토르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레온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너의 칼날을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해줘. 어둠 속에서 함께 빛을 찾아보자. 토르그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이후 그의 칼은 레온의 어둠을 쳐내는 절망의 칼날이 되었다. 레온과 그의 동료들은 고대의 기록에서 정화의 검, 루멘 칼리버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어둠의 심장을 꿰뚫을 자, 빛을 검에 담아라. 정화의 수정이 깃든 루멘 칼리버만이 불멸의 비늘을 꿰뚫을 것이다.
그들은 엘더스의 신전에 숨겨진 정화의 수정을 찾았고 그곳을 지키는 시면의 정령과 맞서야 했다. 정령은 그들에게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과 두려움에 맞섰고 그 어둠을 삼키면서 정화의 검을 완성했다. 레온과 그의 동료들은 정화의 검, 루멘 칼리버를 손에 넣은 후 최후의 결전을 위해 화염의 협곡으로 떠났다. 그곳은 고룡 카라두르의 둥지이자 세상의 끝과도 같은 장소였다. 화염이 협곡에서 레온과 그의 동료들은 고룡 카라두르와 나크투스와 맞섰다. 하늘은 붉은 연기로 가득했고 땅은 피와 재로 물들어 있었다. 전투는 시작부터 불리했다. 칼릭은 방패를 들어 불길을 막았지만 그의 몸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미라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크투스의 어둠을 찢어내었고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말라버린 대지에 꽃을 피웠다. 토르그는 폭발물을 두르고 카라두르의 심장 가까이로 뛰어들었고 그의 희생으로 용의 방어막은 무너졌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식되던 순간 레온은 희미한 빛 속에서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레온,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정화의 검 루멘 칼리버를 들었고 고룡의 심장을 향해 뛰어올랐다. 검은 피를 내뿜으며 카라두르는 쓰러졌고 나크투스의 속삭임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전투가 끝난 후 레온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나크투스에게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다. 네가 나를 이긴 것은 운명이 아니었다. 너는 나의 피에서 태어났다. 레온은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저 대장장이의 아들일 뿐이야. 나크투스는 괴이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다. 너의 어머니는 엘더스의 사제였고 내 아버지는 나의 인간화된 모습이었다. 너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태어난 중재자였다. 세상을 구원할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자. 레온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어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어둠과 빛의 자식이었어. 하지만 그는 무릎 꿇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왔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희망뿐이다. 그는 루멘 칼리버를 땅에 꽂고 스스로의 어둠을 정화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대장장이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사람들은 그를 희망의 불꽃이라 불렀지만 아무도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어둠을 알지 못했다. 어둠은 사라졌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밤이 찾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레온의 불꽃을 기억하며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어둠과 빛, 그리고 그 경계에서 피어난 희망의 전설로 남았다.